아니, 마이콜도 근데 마이콜 쌤은 이제 헬스를 했었어가지고 좀 이제 체격 그나마 올린 거고 처음 봤을 때는 아유 그냥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데가지고 마이콜 쌤은 여기 아니 누가 세끼는 거라고. 누가 했죠? 내가 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단백질 쉐이크가 추가되면 좀 좋긴 할 텐데 가장 좋은 건 일반 식단으로 찌는 거긴 해. 그 이제 이런 거지 야채 금지. 단백질 쉐이크 배불러가지고 다 안 먹는 자, 자 우리가 귀납적정이라는 거에 좀 이제 의의를 첫 번째 좀 둬야 되는데 그 국어에서 귀납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 귀납 추가. 뭐 그런 거 맞아. 그러면 그게 뭐야 뜻이? 구체적인 사실 까먹어서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그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언어적인 귀납의 뜻이 그거잖아, 그렇지? 그럼 수학에서 귀납적 정의가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은 이 파트가 수열이잖아. 그럼 우리는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서 100번째 항이든 몇 번째 항이든 직접 찾고 연구하는 걸 했었지, 그렇지? 그게 아니라 귀납적 정의는 뭐냐면 하나하나 다 우리가 찾아서 첫 번째부터 10번째를 다 찾아보겠다는 거야. 이게 수학에서의 귀납적 의미가 그런 뜻이야. 근데 국어적인 언어로도 뭐 일맥상통은 해요, 의미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귀납적 정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문제를 풀었을 때 항상 뭐가 붙었냐면 등차 수열 AN에, 등비 수열 AN에 이런 게 있었죠, 그렇죠? 아니면은 봐봐, 수열의 합 시그마의 결과값이 어떤 값이 나오면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게 나왔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자, 어떠한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항과 AN의 관계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면 자,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플러스 3만큼 한 거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그럼 너네는 이걸 보자마자 n번째에서 n 플러스 1번째를 기준으로 몇 만큼 커졌어? 3만큼 커졌어. 그럼 우리가 이 개납적 정의를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건 이 일반항은 무슨 수열이다라는 거야?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우리가 수열의 정의를 찾는 거를 귀납적 정의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내가 해찬이한테 해찬아, 이 귀납적 정의를 보고 너한테 100번째 항을 찾으라고 해보자. 그럼 찾을 수 있니? 아니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둘 중에 하나는 항을 알아야 우리가 나머지 항을 구할 거네. 그치? 그렇다는 건 우리가 귀납적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자, 수열과 수열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특정 수열이 값이 나와 있어야 우리는 뭘 정의할 수 있다? 귀납적 정의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개의 힌트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뭐야? 첫째 항이 4고 그 다음에 공차라고 하는 D가 몇인 3인 얘가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 정의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우리가 요거랑 요게 다 있어야 항과 항 사이의 관계가 첫 번째 항이든 100번째 항이든 특정 항이 나와 있어야 우리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귀납적 정의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나는 너네가 보기 간단하게 무슨 수열을 예를 든 거야? 사실 등차 수열을 예를 든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럼 등차 수열에 대한 귀납적 정의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럼 등비 수열에 대한 귀납적 정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수열에 하면서 배웠겠지만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 건 등차 등비에서 끝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 수열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 여러 가지 수열에 대해서 귀납적 정의도 앞으로 배울 거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랑 이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얘가 어떤 수열인지 정의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이런 힌트를 통해서 얘가 어떤 수열인지 직접 찾아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뭘 찾을 거냐? 등차 수열에 대한 귀납적 정의를 한번 볼 겁니다. 등차 수열에 대한 귀납적 정의. 자, 그럼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건 항과 항 사이에 공통된 차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나타낼 수 있는 게 방금 제가 했던 이런 꼴입니다. AN 플러스 1에다가 AN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차라는 걸 더해서 나타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특정 항의 숫자가 나와 있어야겠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 보자마자 시원아 무슨 중앙 떠올라? 등차 중앙 떠오르죠, 그렇죠? 가운데 거의 두 개는 양쪽의 합과 똑같다. 즉 평균값을 정의하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등차 수열의 개납적 정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꼭 얘만 나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등차 수열을 확인하려면 항이 한 개만 나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죠. 항이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가 주어져야 확인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당연히 뭐 있겠어? 등비 수열이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등비 수열 한번 보도록 하자. 등비 수열. 자, 그러면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당연히 어떤 식이 되겠어? 자,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곱하기 요만큼, R만큼 이렇게 곱해져 있겠죠. 이런 관계식이 나와 있으면 우리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자, 가운데 거의 제곱은 자, 앞에 거와 뒤에 거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얘는 뭐를 나타내는 거야? 등비 중항을 나타내는 거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수열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관계식을 보고 어떤 수열인지 추측할 수 있게 나온다는 거야. 괜찮아요? 샤리 괜찮니? 자,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변형하면 굳이 쓰면 이렇게 되겠죠. n 플러스 2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몇 분의? 2분의 a n 플러스 2하고 더하기 an 뭐 이런 걸로 나와 있겠죠. 괜찮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 등비 중항 정리하게 되면 뭐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자, n 플러스 1은 뭐라고? 루트. 뭐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편의상 플러스만 쓸게요. 이런 식으로도 제시가 되어 있긴 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공통점보다 항상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 첫 번째 항이 K다. 뭐 이런 조건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기하학적 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항과 항 사이의 관계만으로는 우리가 다 구할 수는 없다. 알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애초에 등차 수열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합이나 곱 이렇게 바로 때려버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봐야 된다. 왜? 우리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관계만 배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다음 세 번째 볼게. 자, 세 번째는 어떤 꼴이냐면 이런 꼴이야. AN 플러스 1 AN이 이런 관계꼴이야. 지금 형태만 보면은 꽤 뭐랑 비슷해. 등차 수열하고 비슷하죠. 그쵸? 자,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자연수를 대입할 때 어떻게 되냐면 커지는 숫자도 같이 커져요. 그쵸? 그럼 이건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없겠죠. 맞습니까? 우리가 더할 때마다 다시 한번 항이 커질 때마다 그 더해지는 숫자가 커지는 수열을 앞으로 개차 수열이라고 할 거야. 개차 수열. 네,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이런 말 안 해. 알겠지? 그럼 이제 선생님 그럼 얘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데 문제 어떻게 풀라는 거예요? 직접 노가다에서 계산해봐 이렇게 봐. 예를 들면은 뭐 여섯 번째 항 구하라고 해. 그럼 첫 번째 항이 3이라고 해. 그럼 내가 처음에 1 대입하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1, 2가 4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2 더해야 되니까 5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습니까? 뭐야 4, 6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항을 찾아서 계산하라고 해. 실제로 그런 문제도 수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국 수학에서는 뭐야? 이런 것도 최대한 간단하게 좀 해보자. 이게 첫 번째 목표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거의 했던 것처럼 부분 분수처럼 항이 각각이 소거될 수 있도록 조금 정의를 할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지랄을 할 거냐면은 내가 여기다가 처음에 1을 대입할게. 그러면은 A2, A1 더하기 1 이렇게 맞추셔. 그치? 자, 그 다음에 내가 2를 대입할게. 그럼 세 번째 항에다가 두 번째 항에다가 여기 2가 될 거고, 그 다음 3을 대입하면 네 번째 항, 세 번째 항,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고. 자, 내가 목표로 하는 건 결국 몇 번째 항이 궁금한 거냐면 n번째 항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n에다가 n-1을 대입할 거야. 이해됐어? 자, n-1을 대입하게 되면 an이 될 거고, 했잖아. 여기는 n-1번째가 될 거고, 그치? 자, 여기 뒤에 있던 자연수는 n-1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런데 각각 똑같은 항이 어디에 있어? 각각 좌변에 우변에 하나씩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뭐 할 거냐면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더할 거야. 그럼 이 항 했을 때 뭐가 소거되겠어? 요 새끼가 이렇게 소거되겠죠. 맞니?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했을 때 공통인 항은 다 사라질 거 아니야. 해찬이 괜찮아? 그러면 결국에 남아있는 게 뭐가 되냐면 자, 따라서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시연아 오른쪽 보니까 몇 번째 항이 남아있어? 첫 번째. 첫 번째 항이 남아있고 뒤에 남아있는 게 1부터 어디까지 더하라는 거야? n-1까지 더하라는 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 일반항이라고 하는 녀석을 굳이 식으로 다 나타내자면 첫 번째 항이 몇이었죠? 안 나와있긴 하지만 그냥 쓸게요. 첫 번째 항이라고 그냥.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n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항에다가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일반항이 뭐가 되는 거야? 아, 일반항이 K가 되는 꼴이겠죠. 맞아요? 그럼 문제에서 내가 뭐라고 했어? 반드시 첫 번째 항이나 몇 번째 항이 정의되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치? 맞아, 동현아? 그럼 내가 이제 문제를 예시로 들어볼게. 여기서 이제 추가로 첫 번째 항이 2고 그 다음에 나는 몇 번째 항을 찾고 싶다? 만약에 20번째 항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시연아, 자 여기 뭐가 들어가? 첫 번째 항에 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20 대입하게 되면 여기는 몇 번째까지? 19번째까지 항을 하고 더하라는 거겠죠. 맞아요? 자, 그럼 요거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어땠을까? 여기가 쓸까? 자, 그럼 결국 A20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항 2에다가 더하기 무슨 합이야? 자연수의 합이죠. 자, 했잖아? 20 대입하니까 19까지 더하라는 거지. 그치? 그럼 뭐가 돼? 2분의 19 곱하기 20 이렇게 우리가 20번째 항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 원래 지금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건 뭐다? 너네 한번 개교생 해봐. 노가다 해봐. 이건데 얘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자, 형태가 뭐랑 비슷해? 등차 수열하고 비슷하죠, 그쵸? 자, 근데 큰 차이점은 뭐다? 자, 얘는 공차이기 때문에 크기가 항상 뭐가 돼? 고정이 되죠. 그쵸? 자, 얘도 공차가 아니야. 애초에 공통된 차이가 아니잖아, 그치? 얘는 그 차이가 뭐가 된다? 고정이 아니라 변수가 된다. 그 차이가 변수가 된다. 요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니? 내가 너네한테 내가 쓴 이 핑크색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1부터 n-1까지 대입해서 공통인 항을 소거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길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로 외웠어. 쌤 때는 이 수학적, 그러니까 이 기납적 정의를 나타내는 이 항의 관계가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한 12개 정도 외웠어. 그래서 수능에 제발 내가 외운 거 나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편이었거든? 근데 많이 사라졌고 제가 알려주는 3번하고 하나 더 알려줄 거거든? 그것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지? 근데 실제로 수능에서도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야. 조건이 이렇게 나와. 내가 n 플러스 1이 되려면은 두 가지가 있대. an에 2배 하거나 an에 플러스 1을 하거나. 근데 조건이 뭐 n이 짝수일 때, 뭐 n이 홀수일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a8이 64라면 a1은 몇이나 이렇게 나와. 그럼 뭐 해야 돼? 얘가 7일 때 다 케이스를 조사해서 가지치기로 조사해야겠죠. 그치? 예를 들면 뭐 얘가 7 대입했어. 그럼 짝수 홀수일 때 쪼개야겠지. 그치? 그럼 내가 A8을 구하려면 H 를 두 개로 쪼개야 되고 이 H에서 A6을 구하려면 또 두 가지로 쪼개야겠죠. 이렇게 가지치기로 직접 노가다에서 푸는 문제가 실제로 수능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는 노가다 하지 말고 이렇게 풀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노가다 하는 것도 문제 나오니까 직접 대입해서 할 줄도 알아야 돼. 알겠지? 근데 치사하게 있으면 50번째 한 구하시고 이딴 건 안 나와. 자, 그럼 두 번째 보도록 할게. 자, 해볼게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여기까지만 설명할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만. 자, 두 번째는, 자, m 플러스 1은 an의 저 어떤 관계냐? 곱하기 이런 관계야. R의 n제곱, 뭐 이런 거인 거야. 내가 일부러 R이라고 쓴 거야. 알겠죠? 저 새끼는 항상 공통된 비율이 있었잖아, 했잖아, 그치? 근데 얘는 그 비율 자체가 점점 배수가 커지고 있는 형태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는 걸 생각하면 방법은 똑같아요. 1부터 대입할 거야. 두 번째, 첫 번째, 곱하기 R의, 그래. R의 1제곱. 괜찮아? 자, 그 다음 세 번째, 두 번째, R의 제곱. 자, 이제 조금 생각할게, 이제. 느낌 알잖아요, 그치? 그 다음 n-1번에 대입하면 시원아 n번째 자 n-1번째 곱하기 R의 n-1번째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아까는 덧셈의 관계니까 좌변, 우변을 각각 더했잖아요, 그치? 이번에는 뭐의 관계야? 곱셈의 관계죠. 좌변, 우변을 각각 곱할 거야. 그럼 각각 곱하게 되면 했잖아. 얘랑 얘는 이 항에서 소거하는 게 아니라 약분해서 1로 만드는 개념이죠, 그쵸? 맞니? 어디까지? n-1번째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남아있는 항을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네? an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항에다가 뭐가 되겠어? 곱하기 R의 1제곱부터 어디? R의 n-1제곱까지 뭐 하는 형태야? 곱하는 형태죠, 그쵸? 자, 근데 했잖아. 밑이 똑같고 지수는 1부터 n-1까지 있잖아요, 그치? 그럼 지수의 합이 자연수의 합이 되겠죠? 맞죠? 자, 그 얘를
방금 했던 핑크색으로 다시 일반화 해버리면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곱하기 R에 뭐가 되는 거야? 시그마 안쓰고 계산할게. 뭐가 돼? 2분의 n-1 요런 꼴이 되겠죠. 그치? 1부터 n-1까지 더한 거니까. 괜찮아? 시그마 안 써도 되지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외우지 말라는 거야. 알겠지? 이거 공식 외우면 더 헷갈려. 알겠죠? 너네가 직접 n번째 항을 찾기 위해서 1부터 어디까지 대입해서 더하고 곱해서 소구해야 되는지 그걸 생각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오늘 기하학적 정의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4가지 딱 수업할게요. 알겠죠? 요거 4개만 할게요. 얼마 안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아마 다음 주쯤에 이쪽 뭐냐면은 유형이 되게 많아. 이쪽이냐면 308쪽 봐볼래? 308쪽 보면 증명 같은 거 나거든. 되게 짜증나죠, 그쵸? 그래서 얘들아, 증명 쪽은 이제 걸을 거는 확실하게 걸을 거야, 알겠지? 유형별로 확인을 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봐봐. 자, 등호일 때 증명하는 거, 부등호일 때 증명하는 거, 자 그리고 자릿수 증명하는 거, 뭐 배수 증명하는 거 이렇게 케이스가 있거든. 케이스별로 제가 한 문제 풀어 드릴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유형만 너네한테 한 문제씩 해보라고 할 거야. 딱 그 정도만 할게.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앞으로 넘어와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문제 보자마자 이 새끼가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판단이 가능하면 그 순간 사실은 귀납적 정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수열에 대한 문제죠. 간단한 그치? 그것만 좀 인지해주면 되겠고, 자 그럼 내가 실제로 마플 시너지라고 하는 교재 보다 보면 제가 3번, 4번도 실제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했잖아, 그치? 이거 말고도 조금 특이한 케이스가 있던데, 자 그런 특이한 케이스에 대해서 귀납적 정의는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그걸 한번 보자고. 알겠죠? 시간이 괜찮아? 네. 오케이. 봅시다. 자 보면은 1691번 칠판에 써놓은 것도 좀 미안해. 동현아 무슨 수열이야? 공차가 몇이야? 뭐 더 안 할게요. 알겠죠? 내가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1692번 보니까 했잖아.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빼기 3이니까 공차가 빼기 3이라는 거죠. 그쵸? 판단 가능하니까 넘어가자. 자, 그래서 1693번. 자, 94번 한번 보도록 할까? 94번은 조금 특이하네. 1694번 보니까 자, 첫 번째 항이 100이라는 거 이게 항상 나와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관계식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 있죠. am 이거 전개할게. 세 번째 식에 있는 거 전개할게. 그럼 이렇게 되겠네. am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 맞죠? 자, m 플러스 1 an 그리고 더하기 an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우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겠어? 4하고 an m 플러스 1에 16 이렇게 되겠죠. 병현이 괜찮아? 자, 시원아 그러면 이거 이항한 다음에 다시 한번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가능하지, 그치? 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죠. a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an 제곱 이 새끼가 16이라는 거죠. 맞아요? 혜찬이 괜찮아? 동현이 괜찮아? 그럼 동현아 결국 이거 루트 씌우게 되면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라는 게 두 가지가 돼. 4가 되거나 빼기 4가 되거나, 그쵸? 그럼 4가 되든 빼기 4가 되든 했잖아. 등차 수열이라는 거에 변함이 없지, 그치? 자, 마지막 줄에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비교했을 때 첫 번째 항이 가장 크다라고 돼 있죠. 그렇다는 건 공차가 무슨 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겠죠. 이게 D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동현아, 공차 찾았고 첫 번째 항 찾았으니까 등차 수열에 한 구할 수 있겠죠, 그쵸? 혜찬이 괜찮아? 동현이 괜찮아? 시안이 괜찮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혜찬아 1696번 보니까 이건 등차 중앙이죠, 그쵸? 제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줄에 보니까 두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 나왔으니까 공차 확인할 수 있으니까 문제 풀 수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99번 보자. 1699번. 자, 시연이한테 물어볼게. 시연아, 1699번에 시그마 일반항 봐봐. AK 곱하기 AK 플러스 1 분의 1이죠. 1699번 봤어? 이거 보자마자 무슨 분수 떠올라? 부분. 그렇지. 우리가 등차 수열인데 분수에 역수꼴이 나온다? 딱 봐도 부분 분수죠. 그쵸? 제가 굳이 안 풀려고 해요. 동현이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차라리 3단계짜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특이한 것도 한번 해볼까? 1700번 같은 경우에는 나 조건에 보면은 중근을 갖는다라고 돼 있으니까 판별식을 쓰게 되면은 등차 수열꼴이 나오겠죠, 그쵸? 그건 제가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701번 볼까? 자, PN에 대해서 PN 플러스 1은 PN과 PN 플러스 1의 중점이다. 평균값이라는 거잖아. 그치? 평균값이라는 거니까 결국은 등차수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시연이 괜찮니? 네. 보지 않을게요. 1702번 보자. 자, 1702번 보면요. 자, 이렇게 돼 있어. BN 플러스 2. BN 플러스 2.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BN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더하기 BN은 0. 그러나 이거 보자마자 우리 뭐 떠올라? 요거 이항하게 되면 등차 중앙이구나 떠오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시연아 BN이라는 건 일단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바로 판단 가능하죠. 그쵸? 이렇게 조건 찾으라는 거야. 절대 이 파트에서는 얘가 무슨 수열이라고 나와 있진 않을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네 번째부터 4부터 70까지 모든 항해압은 1850이고 이 수열은 수열 BN의 일부를 중간에 빠지는 항해 없이 순서대로 가져온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볼게요. 이거네. 봐봐. 지금 나와 있는 게 4가 있고 A1이 있고 뭐가 있냐? AN인가? 그리고 70. 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아니?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돼 있냐? 모든 합은 총합이 1850이다 라고 돼 있어. 그럼 봐봐. 우리 뭐 이용할 수 있어? 평균값 활용할 수 있잖아. 그치? 해보자. 자, 그러면 4 더하기 70 나누기 2에다가 시연아 항해 개수가 n 플러스 2 맞아? 그게 1850이라는 거잖아. 자, 계산해보자.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 35에 37 n 플러스 2 맞나요? 시연아 맞아? 맞을 거예요. 맞을 거 2하고 35니까 그치? 나눗셈 한번 해볼까? 남산이 다른데 머리가 안 들어가서 안전빵으로 37로 해보자. 시연아 몇만큼 곱할까? 5만큼 곱할까? 딱 되니? 50 딱 돼요? 50 딱 되죠. 자, 그러면 괜찮아. n 플러스 2가 50이니까 우리가 n이 몇이라는 거 알 수 있어? 48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맞죠? 맞지? 맞아요? 맞죠? 자, 근데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 두 번째 줄 봐봐. 이 수열은 수열 BN의 일부를 중간에 빠지는 항해 없이 순서대로 가져온 것이다. 그럼 얘 자체가 뭐라는 거야? 봐봐. 얘 자체가 BN이라는 수열이라는 뜻 아니야? 문장 잘 봐. 뭐라고 돼 있어? 이 수열은 수열 BN의 일부를 중간에 빠지는 항해 없이 순서대로 가져온 것이다. 자, 그렇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가 B1인 거고, 그치? 얘가 B2가 되는 거고, N이 48이고, A 48이 B 몇이 돼? 49가 되고, 얘가 B 50이 된다. 이 뜻이겠죠. 그치? 자, 그런데 A 14가 Q분의 P일 때, 그럼 알고 싶은 건 이거다. 얘들아. 결국은 뭐 얘가 등차수열이다 말하고 싶었던 거네. 그치? 그러면 이거는요. A 14를 구하라는 건, 자, 4를 기준으로 공차가 몇 개만큼 차이나 14만큼 차이 나죠. 맞습니까? 봐봐. A 14라고 하는 거는 얘를 기준으로 공차가 14개 차이 나는 거 맞죠? 얘를 기준으로는 13개고, 그치? 맞니? 자, 그럼 공차 찾아야겠네. 자, 공차 찾자. 공차 어떻게 찾을 거야? 70에서 4 빼자. 자, 70 빼기 4는 공차가 시원하 몇 개 차이 나는 거야? 49개. 49개 차이 나는 거죠. 맞아요? 자, 빼게 되면 어떻게 돼? 66이 되고 49D 뭐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D라고 하는 거는 약분이 안 되니까 49분의 66 하는 거고요. 자, 계산 한번 해보자. 요거 계산하게 되면 4 더하기 49분의 66에 곱하기 14가 되니까 약분돼요. 7하고 2 이렇게 되니까 4 더하기 7분의 몇이야? 132가 되겠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7분의 얘가 28이니까 160 뭐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PQ 더하라고 하니까 둘이 더하면은 167 이렇게 되겠죠. 동현이 괜찮아? 해찬이 괜찮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등비수열의 기하학적 정의 보겠습니다. 자, 제가 서비스로 1707번 로그는 빼도록 할게요. 1707번 로그는 뺍시다. 자, 그 다음에 1703번 보면은 시연아 등비수열이라는 거 바로 판단 가능하지? 네. 1704번도 마찬가지로 판단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1705번 같은 경우에는 가족권 보니까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더하기 3이라는 거 이거 보고 등차수열이라고 혼용하면 안 돼. 그치? 자, 그럼 우리는 나조건을 통해서 뭐 해야 돼? 등비수열이라는 거 알고 넘어가셔야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잠시만요.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잠깐만요. 영상 받고 올게요. 죄송해요.